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31일 2019년 마지막 날, 오늘 저희 방송에 귀한 손님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바로 도선풍수 제34대 후계자이신 도선풍수 철학원 박민찬 원장이십니다. 제가 잠깐 인사 전에 박민찬 원장님을 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민찬 원장님은 그동안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인물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부동산 TV의 도선풍수 이야기를 비롯해서 KBS, MBC, SBS에 약 100여 회 출연을 한 바 있고,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 등에도 풍수 지리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글로 연재하고 또는 기고까지 하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한국 현대인물 33인에 선정되기도 했고, 대학 및 대학원 평생교육원에서 풍수 지리와 관련한 다양한 특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민찬 원장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신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 7개월을 돌아보면서 왜 대한민국이 이토록 망가지고 있는지 너무도 답답한 나머지 특별 대담으로 풍수 지리적 차원에서 또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보고 과연 해결점은 없는지 전문가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시청자에 대해서 아마 해외도 그렇고 아시로 많겠지만 손상대 TV 또 시청 중에는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네. 인사를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손상대 TV에 나와서 제가 그동안에 연구한 이 풍수지리학을 정말 과감없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풍수지리적 차원에서 저는 분명한 과학이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다 풍수지리학인데 이것을 미신화하면서 전에는 방송을 좀 해줬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정작 이 방송을 통해서 못했는데 오늘 손상대 TV에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아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떠한 여러분들의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말이고 바쁘실 텐데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대단히 고맙고요. 네. 저도 한때는 이 도성국사라는 이 대단한 분의 지난 일에게 깜짝 놀라서 뭐 여러 책도 읽어보고 심취해보기도 했는데 네.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학문이고 네. 또 기존의 미신으로 생각하던 이런 생각에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풍수지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그동안 원장님 만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어보고 한 번 전 방송에 좀 초청을 해서 풍수지리에 대한 이 학문적 접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먼저 이 풍수지리 뭐 어떻게 듣기엔 좀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 원리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면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풍수지리학은 뭐 우리가 현재 이 자연 속에 살잖아요. 자연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부터 모든 만물, 모든 자연이 다 풍수지리학입니다. 그 풍수지리학, 그 자연을 활용해서 우리 인간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손 대표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인류가 지금 발생한 지 지금까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가끔 이 질문을 해보는데요. 예. 인류가 지금까지 찾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왜 이것을 찾고 있는가? 인간이 태어나면 누구나 부자 되고 싶고 명예 갖고 싶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싶은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가지려면 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운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고스판에도 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운기칠삼이라고. 그렇죠. 운칠기삼. 운칠기삼.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도 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 물어보면 다 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다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이 운을 우리는 매일같이 운 얘기를 하면서 이 운을 찾고 있었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이것을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개인의 운이 있어야 되고 기업에는 기업의 운이 있어야 되고 나라에는 국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운을 찾고 있는데 운을 밝혀낸 사람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도선 풍수를 전수받고 지금 이제 37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걸 완벽하게 밝혀낸 거죠. 예. 운이 결정되는 과정을. 예, 예. 그래서 이 풍수지리 원리는 이 자연에 그 있는 그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자연의 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기.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잖아요. 예, 예, 예. 그와 같이 숨을 쉬는 것부터 우리 흥하고 망하는 거 구군까지 세계 평화의 우군까지 다 풍수지리학에 적용됐다는 사실을 제가 밝혀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답답했던 거죠. 예전에 방송에서 계속 해버리지 그랬어요. 아, 전에는요. 너무 세게 나가니까. 제가 2012년도에 예, 예. 그 박정진 캐도남마라는 방송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때 나가서 이런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부터 방송 출연 정지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그 채널 A에 그렇습니다. 박정진이 그 캐도남. 진행하는 캐도남마가 그때 상당히 인기 프로였어요. 그랬었죠. 살살하지지 좀 너무 세게 나가고. 아 근데 저는 이제 원칙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이 학문적 예. 접근은 원칙으로 얘기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제 연구가 나라 살리는데 시급하거든요. 아, 예. 아, 시급하니까 그때도 제가 원칙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셌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방송을 제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 이후로 자관이 풍수지리 방송을 전혀 제작을 안 합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게 국민한테 지금 뭐 이런 사실을 정말 빨리 알려야 되고 시급한데 근데 마침 우리 손 대표님이 이걸 인식을 하시고 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그나마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들 통해서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빨리 확산시켜가지고 나라 살리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야, 요거 2012년에 채널 A에서 만약에 출연 정지만 안 당했으면 또 원장님 방송에 나와서 지금 나라가 이런 문제된 거 이런 문제다 이런 걸 좀 조심해라 이랬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안 당했을 것이고 됐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2년 6개월 나라 이렇게 망쳐먹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네. 구체적으로 좀 해보기로 하고 네.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풍수지리 딱 정의다 생각한다면 이것이다. 아, 네. 풍수지리학을 제가 정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예. 풍수지리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 풍수지리학은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예. 형상. 우리가 풍수지리 하면은 좌총령 우백호 이런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예, 많이 들었죠. 좌총령 우백호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기가 모아지기 때문에 자손이 화목하다. 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상의 만물은 수만 가지가 있죠. 예, 예. 인간, 동물, 식물, 곤충, 어류 뭐 등등 해서 예. 그러니까 그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 기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풍수에서 기는 음기와 양기입니다. 예. 음기는 조상의 묘지에서 발산하는 그 기, 그러니까 음태에서. 유해에서 예. 그렇죠. 유해에서 발산하는 기, 그러니까 음기죠. 음기. 예. 그리고 양기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집은 양기입니다. 예. 그래서 음기와 양기를 활용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를 내려 보니까 정의를 내리고 국어 사전을 보니까 똑같아요. 예. 국어 사전에는 풍수질이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학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질이 영향이라는 것이 국어 사전에도 똑같이 있더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네네. 기나 운이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야, 뭐 기똥차다, 기가 차다, 기가 막히네. 그렇죠. 이런 얘기하고, 아, 오늘 되게 운수 없네. 운수 대통, 뭐 좀 지가 잘못해서 뭐 자빠지면 오늘 운 되게 없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뭐가 복권 샀는데 잘 되면 오늘 운이 되게 좋네. 그렇죠. 이런 네네. 얘기를 평소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종교적이나 미신 이걸 떠나서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가 운과 기라고 전 보고 있는데. 아 맞습니다. 예.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네네. 예. 그 이제 지금 이제 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 예. 요 한문으로 기입니다. 예, 예. 이게 기운 기자입니다. 기운 기자. 예, 네, 예. 기운 기자. 이게 뭐냐면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기운을 준다는 거죠. 기운기. 예. 예.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되게끔 그 기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도 재물을 모으는데도 이 기운이 있어야 기를 돼요. 몰아줘야 된다. 그렇죠. 예. 또 어느 승진하는 거 내지 뭐 합격하는 거 당선되는 거 뭐 우리가 이 힘을 쓰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숨을 쉬는 것도 바로 그 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고 예. 이 기운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 그 기에 의해서 이게 운이라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 예. 예. 운이 네. 예. 기가 운을 생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운. 그렇습니다. 야, 오늘 기운이 없네. 닭이. 그렇게 되는 좀 거예요. 설명이 쉽습니다. 아주.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운명. 아, 기운을 통해서 그렇죠. 운명을 그렇죠. 결정자. 그래서 운명입니다. 예.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풍수지리학이에요. 예. 그러면 사람의 운명은 태어나면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몇 퍼센트 결정되느냐면 80%가 결정됩니다. 아, 예, 예. 태어나면은 누구나가 이미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 예. 80%가. 그러니까 제가 운명이 좋으면 참 다행이죠. 그게 다 조상의 영향이죠. 예, 음기의 덕으로 아, 내 운명이 결정되니까. 그러면 자 운명이 나쁘게 태어난 사람은 억울한 거죠. 그렇죠. 억울하죠.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원하지 않는 내가 나쁜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풍수지리를 하면서 참 이게 정말 애국이로구나. 아. 이거를 제대로 우리 국민한테 알리고 나라 살리는 방법. 나라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풍수지리학으로 보면은 국민소득 30만 불 될 수 있겠더라고요. 예. 30만 불 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런 말을 못하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권이 알면 골치 아픈데 이거. 아. 금방 또 뺏겨가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예. 저도 뭐 다른 데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저 솔직히 나라 살리는 데는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가지기 이렇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봐도 그 사람들은 그렇지. 관심도 없습니다. 벤치마킹 안 하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거를 국민들은 예. 똑바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수를 정의해 보면 이렇게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예. 근데 보니까요, 요 간단한 한마디가 이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예. 이 단어 속에 인류의 모든 것이 진행됐고 발생된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자, 요 지금까지 이 단어 속에 인류가 지금까지 왔다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겠죠. 그렇죠. 예. 요 단어 속에 미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풍수지리라는 게 뭐냐? 자연을 잘 활용하면, 음기와 양기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예. 이 속에서 나라 살리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고려 조선 거치면서 사실 이제 옛날 국사다 그러죠, 그죠? 국사죠. 도성국사도 그렇고 네. 그 이후에 뭐 토정비결 만든 분, 뭐 하여튼 다양한 이지암 분들이, 선생. 예, 네.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그때는 뭐 종교 자체가 뭐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불교 이외에는 뭐 별로 없으니까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국가가 잘못됐을 때 가는 길을 내주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맞습니다. 예. 이제 현대 세대 와서는 사실 터부시 받고 있는 게 그렇죠. 풍수지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완벽하게 네. 풍수지리학을 밝히고 보니까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이게 풍수지리학자의 책임이로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명, 흥망성쇠는 80%가 풍수에서 결정되는데 풍수지리학자가 지금 전 국민이 미신화하면서 이거 뭐 불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듯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풍수를 과학으로 증명을 하고 저같이 이렇게 풍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우리 국민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고 제가 풍수를 밝혀보니까 50년 전에만 제가 연구한대로만 이게 진행한다 그러면은 해왔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수도 20만 불이 넘었습니다. 50년 전에만 해왔으면은.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이게 뭐 미신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밖에는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박 원장님이 이 풍수지리 자체를 나는 좀 학문적으로 얘기한다, 과학적으로 얘기한다서 상당히 이제 이래 되면 좀 어려울 줄 알고. 지금 반대로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풀이하기가 쉽네, 그죠? 그렇습니다. 뭐 목화 토금순가 뭔가 막 이래서 뭐 이 구창하게 얘기하면 뭐 옆에 듣는 사람도 골아파요. 근데 지금 원장님이 설명한 이유는 보기에 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냥 풍수 이름 자체를 가지고 터부시하고 미신화식이고 어떤 이유가 있어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걸 그대로 다 이용하고 있다고 지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결과 많이 안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가져왔는데 원장님이 특별히 풍수지리의 매력을 여기서 여기 빠지게 된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저도 나이가 어릴 적에는 그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제 사주팔자를 보고 그 뭔가 이제 특이한 사주라는 걸 아셨어요. 그 선생님은 벌써 저를 아시고 저는 그 선생님의 말씀에 상당히 감동받는 게 많더라고요. 제 사주를 보시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그냥 3년간 아무 뭐 공부한다 뭐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모셨어요. 선생님을 그냥 따라다니고. 운명처럼 모셨네. 그렇죠. 근데 3년 후에 선생님이 저를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신한계 무령설이 무슨 뜻인지 아나 그러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만물의 형상을 귀신같이 본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도선국사 풍수가 전수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안계 물형설. 귀신 진짜 보란자, 만물놀자, 형상형자, 만물의 형상을 귀신같이 한치 오차 없이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때까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잘 뜻도 모르겠고. 그랬더니 지금부터 이 풍수를 공부해봐. 제가 왜 풍수를 공부해요? 저는 안 해요. 그랬단 말입니다. 한 1년여간을 계속 이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제가 그거를 왜 합니까? 선생님도 그거 하시면서 어렵게 사시잖아요. 저는 이 좋은 사업을 두고 왜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맨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 풍수를 과학으로 밝혀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황당했죠. 저는 과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근데 어떻게 제가 과학으로 증명합니까? 그랬더니 자네 머리가 그렇게 된다.
거기에 좀 관심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만난 지 3년 만에 네. 그때부터 공부를 해 이제 본격한 거죠. 네. 그리고 10년 있다가 10년 만에 이제 이 자연의 이치를 다 밝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생님한테 이 지금까지 이 풍수 신안개무령설은 비전됐는데 이게 후계자 한 사람에게만 극비 1000년 전부터 네. 이게 전수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상황을 따져보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전수됐는데 이게 밝혀야 될 때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밝혀야 되는 그 이후 15가지를 선생님한테 다 써가지고 설명을 갖다 드렸더니 보시더니 며칠을 생각해 보시더니 이 말이 맞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국민이 이 장묘 문화를 화장 문화 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다 공개를 해라. 예. 승낙을 받고 제가 바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논문을 예. 번역가지고 풍수지리 허화 실편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질에서 기가 통한다. 그래서 좋은 묘지는 자손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나쁜 묘지는 나쁜 영향을 준다. 그랬더니 PD가 그러면 그걸 과학으로 설명해봐라.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방송을 하면 전국에 텔레비 나오는 그 원리가 뭐냐고 제가 반문했더니 예. 그건 같은 전파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거다. 부모와 자식도 이 기라는 게 통한다. 전파와 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PD가 부산의 동의대학교 이상민 교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기 박사죠. 그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풍수지리 연구가가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한다는데 그게 가능한 거냐? 맞다. 예. 그래서 정자 실험을 했잖아요. 예. 정자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얘기는 좀 길으니까 부모와 자식 같은 물질에서끼리 기가 통한다는 걸 그때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조상이 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묘가 나쁘면 안 된다는 것이 최초로 과학으로 동기가몽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걸 과학으로 증명한 거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허락도 떨어지고 그래서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뭐 그동안은 이제 전수자료로만 이렇게 전해내려던 것을 네. 이제 세상을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일반인 생각에는 네. 그냥 전수해서 계속 내려가면 열을 묻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중국에 예전에 뭐 이 90도 암벽 잘 타는 사람이 제자가 아무리 가르쳐 달라 해도 내가 마지막 날 가르쳐 주겠다 암벽 타다 죽어가지고 끊겨버렸다는데 네. 이런 걸 비춰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사실 이런 비기를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회가 온 것 같다고 지금 지금 그런 감이 왔어요. 맞습니다. 네네. 바로 그거예요. 예. 여러 가지를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이거를 지금 공개 안 하면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15가지를 조목조목 해서 확인을 해드렸더니 생각해 보시더니 이게 맞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신 있게 공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 제가 연구한 사항 아니면은 나라가 나라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못 살립니다. 여기까지 연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차근차근히 제가 풍수를 과학으로 증명하면서 차근차근히 지금까지 활동을 했던 겁니다. 예. 아유,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이게 뭐 어느 각 분야에 있든지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를 구하게 된 게 사실 애국인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애국적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했다. 네. 뭐 이건 사실 이제 큰 감흥을 제가 받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더더욱이나 그동안 연구한 이런 자료들이 뭐 신문에도 공개가 되고 뭐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방송 출연 전지가 나가면서 그 뒤에 또 연구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네. 그 비법과 비기 네. 세상에 최초로 네. 한번 공개를 해서 네. 이게 과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네.
뭐 풍수지리가 아니라 어떤 거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아니 나라 평생 망했으면 좋겠다. 좌파들 하는 꼬라지, 젊은 아들 하는 꼬라지 보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말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망하는 나라를 어떻게 두고 보겠습니까? 아유, 우리 손 대표님이야 정말 국가가 아니라 나라 저 철저하신 분인데 마음속에 마음이 그럼 매일 무거우시죠. 말로만 그랬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아유 제발 좀 망해서 정신이라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오늘 다행히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연구 결과를 갖고 있으시고 또 나라가 잘 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국민에게 제시해서 국민들이 호응해주고 이럴 수 있다면 그게 뭐 종교가 됐든지 뭐 기술이 됐든지 뭐 연구 결과가 됐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하다도 안 되면 뭔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망가진 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참 제가 어렵게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제발 좀 방송에 한번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그걸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걸 절대 종교적 잣대가 아닌 과학적 잣대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다시 태평성대 국가로 돌아갈 수가 있는지를 오늘 한번 분석해보고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미신이다 아니다 뭐 어떤 이런 개념은 그냥 두시고 이 이상 더 나라가 망가지면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참 비법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또 거기에 또 아니라고 또 씹어대는 인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거 감안하시고 오늘 이제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오늘 방송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자, 2019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물론 2년 7개월이 다 똑같겠지만 우리 민초들이 봤을 때는 아니 국가가 7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경제 12대 국까지 올려놨는데 왜 자꾸 이 정권 들어 국가가 이렇게 몰락하는지 이게 혹시 풍수 지리로 올 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풍수지리 학자들이 잘못된 거죠. 아, 자, 그 원인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정의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풍수지리란 형상과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라고 그랬어요. 네네. 자, 그러면 그 형상으로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형상으로 보면 청계천은 사람의 배부입니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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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가 저 시청자 여러분도 청계천 지금 이제 서울 청계천 그렇죠. 서울 중심에 있는 청계천. 네. 시청자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상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 청계천은 사람의 배부입니다. 그러면 왜 배가 되는가? 인왕산이 머리입니다. 머리. 이거는 풍수형으로 현무라고 그러죠. 잠깐만요. 말씀 죄송한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한민국 지도를 두고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서울 형상을 봤을 때. 서울 형상을 봤을 때. 예. 자, 차근차근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중심의 형상을 보면 와인형입니다. 사람이 누워 있는 형상이다. 그러면 청계천이 누울 와. 그렇죠. 네. 청계천은 배고 인왕산이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이거 풍수용어로는 현무라고 그래요. 자, 왼쪽 팔이 지금 현재 청와대 뒤에 북악산. 이게 왼쪽 좌청룡의 좌청룡이죠. 그다음에 우백호 오른팔이 어디냐면 남산입니다. 남산. 예. 자, 머리가 있고 양쪽 이 팔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이 양쪽 그 팔 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습니다. 맞죠? 예. 이게 다리 형상입니다. 다리.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청계천 시작되는 부분, 그 동아일보 앞에, 거기 사람의 명치입니다. 이 명치서부터 이 중랑천 3분의 2까지, 그러니까 이게 6km인데 4km까지가 사람의 배부입니다. 배. 자, 그러면 와인 형상의 이 형상인데 청계천을 갈라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와인 개복이 된 거죠. 그렇죠. 배를 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의 배를 갈르면은 사람이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죽죠.
그거예요. 배를 갈라서 아주 저 내장까지 다 드러난 형상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명박이 저리 됐나요? 그렇죠. 아.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 자, 와인 형상에 배를 갈랐으니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왜 서울 중심에 있는 청계천이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렇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서울이 중심 아닙니까? 네. 서울이 중심 맞죠? 서울에서 청와대에서부터 모든 부처, 기업의 본사 94% 모든 인프라 서울이 우리는 아주 결정적 그 역할을 하는 중심입니다. 중앙 집권대. 예. 그렇죠. 근데 서울의 중심부에 배를 갈라놨으니까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을 보면 와인 형상인데 그 배 부위를 갈라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서울은 우리나라의 근원적으로 중심인데 그 중심부를 갈라놓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단순히 이것만 보는 것보다는 그렇죠. 역사가 뭐 비슷한 예가 있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우리는 예로부터 청계천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960년도까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60년대 뭐 얼마 되겠습니까? 67달러예요. 67달러 맞아. 그때 남의 나라 돈 빌려가지고. 그럼요. 우리나라는 청계천이 갈라져 있었음으로써 우리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본래 부지런한 민족이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심부를 갈라놔서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958년로서부터 61년까지 청계천을 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복귀. 네, 이거 덮고 나서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거 덮고 나서 20, 30년 만에 국민소득 몇 달러? 2만 달러가 된 겁니다. 예. 덮기 전에 67달러에서 덮고 나서 2만 달러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그 원인은 사람이 죽은 형상을 살아있게끔 살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모아준 거예요. 기를.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같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예. 이게 형상과 기를 활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형상을 지금같이 열어놓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그러면 자 2003년도에 청계천을 이명박 서울시장이 갈라놨죠.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복귀해 놓은 거죠. 예. 그때부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망조가 들기 시작. 그렇게 됐죠. 예. 자 보시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제가 처음에 청계천이 개복돼서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했을 때는 저 박민찬이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저 정신병자 아니야? 예. 나라가 왜 망해? 그까지 그 청계천 그랬다고 그게 나라 망할 일이야? 저한테 비난하고 협박하고 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그 풍수는 미래 예측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맞아요. 왜냐? 자연은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이 청계천 때문에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런 사실을 국민한테 알리고 있었고 그동안에 제가 2007년도에는 답답해서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 일반인이 그 기자회견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못하는 겁니다. 예. 제가 정말 가진 수단을 다해서 어느 국회의원한테 사정해가지고 2007년도 6월 25일 날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했어요. 나라가 망한다. 망하는 원인이 그렇다. 예. 그리고 살리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예? 학자로서는 이것을 국민이 알 권리고 말을 해야 된다. 미래를 아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제가 혼자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예. 아는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캐도남마 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명박 이 양반이 대통령 할 때입니다. 예. 청와대에 앉아 있을 때예요. 그때 제가 캐도남마에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밉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더더구나 또 예술 믿지 않습니까? 예. 기독교를 뭐 장로가 뭐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 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청계천이 갈라졌다는, 그래서 나라 망한다는 건 이명박 서울시장이 나라 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론. 그 얘기 사실 다 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를 이제 뭐 어디 알릴 데가 없더라고요. 네. 혼자 강의를 좀 다니면서 해도 국민들이 이걸 설마 그러려고 그렇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냐고요. 쫄짝망했죠. 제가 그 청계천 그거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즉사한다 그랬습니다. 아, 예.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전문가 얘기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 저 신뢰 안 해요. 신뢰 안 하잖아요. 국민성이 그래요. 예, 꼭 찍어 먹어봐야 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궁죽통일하구나. 다 망해야 제가 얘기한 거를 알겠구나. 그 소일구 외양간 고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빨리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사실을 저 혼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 마침 오늘 우리 손 대표님 TV에서 이런 말을 해주게 된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진정했어야 되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죠? 그럼요. 예. 하루라도 나라 네. 망한 걸 이 시급한 걸 그냥 두고 봤을 때 이건 저도 죄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인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국민들도 이제 제 얘기가 이해가 되면 빨리 이것을 전파해서 국민들이 알게 해야 돼요. 지금 정치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아시다시피 자기 하나 잘 살면 된다는 거, 그거 하나지 나라 발전에 국민들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보다는 우리 국민이 이걸 빨리 알아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거를 아주 간곡하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가 망한다 뭐 설마 이 사실 우리나라의 큰 병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젊은 아이들이나 지금 이 국민들이 안 깨어나니까 아이고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근데 답답하면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 망해도 지금 개판인데 이거 더 망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금 나라 살려야 된다고 지금 길거리에 나서고 있는데 네. 오죽하겠습니까? 원장님이 그런 얘기 했을 때 이명박 정권이 봤을 때 내가 서울시장 때 했는데 야마 내가 지금 대통령인데 어디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 방송 나가고 많은 국민들이 그때 그 얼마나 인기 프로였습니까? 예. 그 박민찬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상대가 대통령인데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예.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말해. 이렇게 할 정도면 저 사람 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근데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은 언젠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아는 사람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린애가 미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살고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저도 몰랐으면은 일반 국민같이 생활하겠죠.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언제 죽든 나라를 위해서 이건 해야 되는 게 도리고 이건 책임이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는 거지.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이러고 다니는지 아냐.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러죠. 그거 혼자 얘기해봐야 그거 듣느냐 그러는데 그렇죠. 자 나중에 제 얘기대로 완전히 나라가 망했을 때 나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랬다. 그때 가서 내가 노력을 더 덜하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얼마나 후회하겠는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볼 걸. 어떻게 누구라도 만나서 사정을 해볼 걸. 별소리 다 그런 생각 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냥 말로 나라가 지금 망한다. 이게 그냥 말로만 표현해서는 별 실감을 못 느껴. 예. 완벽하게 이게 잘못돼 봐요. 그때 가서는요. 지금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저 현재 북한 실종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시절을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근데 오늘 이 손상래 TV 대표님이 정말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네. 이게 지금 예전에 불치병에 걸리면 현대의학이다 뭐 아니다 나중에 되면 뭐 누구 말따나 뭐 잼재의 귀신에 뭐 별 그렇죠. 방법을 다 동해문을 해보잖아요, 그죠? 네네네. 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도 이제 벌써 공부가 됐네요. 원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물론 종교는 종교적 차원에서 나라를 살릴 수 있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정치는 정치가 접근해야 될 것이고 다 해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풍수지리가 예를 들어 미신처럼 취급해서 그건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지금은 대한민국이 망가진 이 속도나 지금 그 형체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무슨 이유라도 국가를 살려야 될 이 중대한 위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원장님의 얘기가 더 귀담아 들릴 것이고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래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방법 뭐 있겠나 지금 아마 이렇게 상당히 궁금해하신 분이 많을 텐데 네네. 좋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국가를 뭐 이거는 좌우 이념적 대립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망가졌기 때문에 네. 이 대한민국이란 이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네. 이걸 좀 어떻게 오늘 저는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예. 풍수 그 원리 이 위대함 이런 걸 더 말씀드리고 새해에 그럴까요? 네, 새해에 예. 아주 제가 새로운 기분으로 이야. 나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예.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살고 또 우리 국민 소득 30만 불 갈 수 있는 방법론을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가 이제 저 문재인이 이 정권을 끝내야 되니까 예. 다음 대통령 2022년 예.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 이것까지 제가 한번 좀 밝혀보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이 오늘 이제 답을 줘야 되는데 이 방송에서 잘하는 게 답을 줄 듯 하다가 1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오늘은 대한민국 이 상태라면 어디까지 망하는지 망하는 걸 먼저 한번 네. 진단을 해보고 네네. 우리가 새해 1월 뭐 한 3, 4일 일쯤 되면 네. 사전 공지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는 이 망가진 나라를 제대로 복원하려면 어떤 비법을 써야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네. 대한민국을 살 수 있는지 이 얘기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아까 말씀드린 직선을 했는데 직선입니다. 뭐 이건 뭐 보통 이게 문제하고도 좀 관련돼 있는 거 아니고 없습니까? 관련돼 있죠. 사주가 좀 안 좋죠. 문재인이 2017년도 음력 4월 달 그 사람 사주를 보니까 예. 그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된다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주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사주라면은 그 사람도 4년 차에 가서 탄핵이나 어떤 위기가 옵니다. 4년 차에 가서.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3년 돼가고 있으니까 아마 곧 위기가 올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라가 망하려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세요. 고의적으로 하잖아. 고의적으로 저 나라를 망해놓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디 세상 천지 어디 이런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뭐든지 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이건 과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제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그 연구를 해서
풍수지리학, 이 자연을 활용하는 이런 위력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 보면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결론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걱정만 합니다. 또 뭐야? 남의 탓만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할 게 있다는 거죠. 예. 근원을 찾아서 하면 된다는 얘기고, 한 가지 사례를 국회의사당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예, 예.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맞습니다. 뭐 아니 전혀 모르는 우리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저거. 있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국민이 국회의원이라면 아주 뭐 정말 여론조사도 예, 꼴보기 싫어요. 네. 그게 풍수지리학 탓이라니까요. 예. 자, 그 여의도라는 곳에 국회의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의도가 뭐예요? 섬이잖아요. 섬이죠. 예. 섬이죠. 예. 조그만 섬이죠. 예. 아까 풍수지리 정의할 적에 형상이라고 그랬죠. 예, 예. 자, 조그만 형상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대국가적인 회의 장소로는 그 형상이 작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보고 싸우면 하는. 그렇죠. 형상이 작으면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마음을 쓰니까 나라를 위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나만 생각하고 정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물 안에 개구리죠. 그래서 이 여의도라는 그 지명으로 보면 섬에다가 조그만 형상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국회의사당이 이런 신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 김대중 대통령이 하이도잖아요. 하이도 맞지? 예? 예.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그 사람이 반은 망해놓은 겁니다. 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대중이 딱 되는 걸 보고 나라 반은 망했다. 예?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김영삼이가 됐잖아요. 김영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도 어디야? 거제도 예. 섬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자기만 아는 정치를 하니까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형상이 작으면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큰 걸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국회의사당도 대국가적인 회의 장소가 조그만 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나라를 위한 그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형상으로 보면 거기가 섬에다가 좌청룡이 500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 그죠? 예. 그리고 현무도 없어. 예. 누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 그다음에 그 물은 한강물은 어떻습니까? 하루 쪽이죠, 이게. 하루 쪽 내려오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예. 물은 풍수에서 재물이죠. 예. 물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죠? 국회의사당 들어오는 거는 요건 닦아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다 자기 거야. 이야, 개인. 그래서 국회의사당이라는 곳이 그 형상으로 보면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풍수지리 탓이에요. 이게 지금 원장님 말씀 중에 혹시 이제 좀 정치에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섬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큰 일을 못하는 이 개념이 아니고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일을 하면 결국은 그런 모양새가 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혹시 뭐 시골에 태어난 거는 상관없죠? 아무 상관. 제가 깡촌에 태어났어요 지금. 그 본래 우리 국민들,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한국이라는 곳이 왜냐하면 이 자연의 이치가 풍수학적으로 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자연의 이치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이 두뇌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두뇌가 좋잖아요. 예. 이것도 다 우리 자연의 덕입니다. 빨리빨리라고 그러잖아요. 급하게. 그렇죠, 빨리. 예. 우리나라가 크지 않잖아요. 예. 응?
조그만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성격이 급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풍수. 그 형상이 작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그래서 대국의 그 만만디 같이 내림보들은 이 대국적 차원으로 그렇죠. 야, 맞긴 맞네. 그 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합니다. 혹시 뭐 집이 큰 집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조그마한 초가집에 태어난 사람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아, 그건 차이 없어요. 예, 거기까지는. 초가집에서 태어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 우리는 다 그때 초가집이죠. 그러니까 이 풍수지략을 하나하나 이게 역사를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과거의 역사가 우리 지난 세계 역사가 결국은 다 풍수지략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 풍수지략이 이런 자연활용법이 우리나라에서 밝혀졌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히 환영하고 정말 어떤 희망적으로 반가워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지금 우리 박민찬 원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사실적 증거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할 때 청계천을 복회하고 열었습니다. 네, 개복.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는 그걸 관광지로 개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국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만든 이명박 정권도 또 그 이후에 똑같은 우파 정권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권도 그러면 이게 나라냐고 해서 바꿔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것보다는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판인데 어떻게 또 이게 나라를 더 망가뜨리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과학적이든 아니든 떠나서 현실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걸 충분히 살 수 있는 묘책이 비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연초에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다 알려줄 수는 없고 그거 살리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우리 국민들의 관심만 있으면 돼요. 예. 관심만 가지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려우면 이건 못할 일이다 그러면 아예 말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너무나 그리고 언제라도 이걸 해야 언제라도 나라가 살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은 역사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누가라도 이거 부정하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풍수지리학은 자연의 좋은 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연의 위력을 활용하는 거니까 예. 누구나 태어나면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은 참 훌륭한 거예요.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나라가 국민소득 30만 불 될 수 있다? 이거 더 좋은 연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이런 말들이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미 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 격압유라는 그 예언서 아시죠? 예, 알죠. 아실 거예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그게 이제 21년이라고 해요. 2021년. 예. 이때부터 이 자연의 이치를 밝혀내서 이게 세계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며칠 전에 제가 카톡을 보니까 프랑스 예언가가 예언한 게 있어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을 말하는 남자 지도자가 한국을 살려내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라고 예언했어요. 예. 근데 저는 딱 그 말이 이 연구를 말했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진실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 살리는 방법론을 진실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이 풍수에는 뭐 부자만 되는 게 아니라 도덕, 윤리, 질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걸 다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박민찬 원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봐 우리 박민정 원장님은 뭐 누구 정캐나 봐주고 사주팔자나 봐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오로지 대국적 차원에서 국가의 운명을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게 고칠 수 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흔히 말로 국사적 차원에서 대의를 논하는 분이지 뭐 앉아가지고 네 공부하면 잘 되겠다 뭐 8월에 물에 가지 마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착하지 마시고 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풍수지리의 과학적 사실들을 증명해내는 분입니다. 자, 혹시 이제 내년 1월 초에 네. 제가 이제 아마 4일쯤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희들 콘티를 좀 짜보겠습니다. 네, 네. 그럴 이르면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혹시 북한에 김정은이 저놈을 죽이든지 북한이 망할 수 있는 이 비책도 좀 연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아주 간단해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가 그거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요. 예. 그거는 자동으로 저 소멸되게 돼 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청계천을 복귀했을 때에 예. 그런 말이 있었나요?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죠. 안 했습니다. 아세요? 청계천이 복귀했을 때는요. 북한에서 감히 우리한테 직선 못했죠. 못했죠. 찔끔찔끔 넘어오다 다 잡혀 죽었지. 그렇지. 예. 그런 정도지 우리를 넘보고 지금까지 협박하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만 연관대로만 되면은 좋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예, 그 연구 결과를 예상 날짜 1월 4일 정도에 성장 팁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공개했다가 또 나중에 아니죠. 뭐 공개를 해서 우리 국민이 알아야죠. 문재인 정권에서 또 공개했다고 또 탄압하면 어떡하려고. 아니요. 저 나라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 어떤 방법은 있으면은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 국민 그리고 이 연구한 사람으로서는 아니 당연한 거예요. 예. 해야죠. 네. 자, 오늘 장시간 손상대 TV에 출연해서 참 국가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또 사실적 접근 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까지 오면서 지금 나라가 계속해서 망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저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네. 해외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방송에. 네. 뭐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그분들에게 또 국내 지금 끝까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분들에게도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저는 눈물 날라 그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다행이고 또 우리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런 실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항상 뭐 저한테도 전화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이거 천우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쳐지면 이 관심만 가져도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정말 나라 살리는데 동참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저희는 1월 4일 신년 특집 박민정 원장님을 다시 모시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이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